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한의 과거와 현재를 짚어보고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방향을 고민해보는 더 나은 조선 시간입니다. 매주 목요일에는 국민통일방송 데일리 NK 이광백 대표와 함께 북한 사회 현안부터 구조적 문제까지 짚어봅니다. 저는 진행자 조경일입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국제사회는 오래전부터 핵무기 확산을 좀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국제사회의 질서를 무시하고 북한 당국이 핵무기를 개발하자 또 유엔은 경제 제재를 계속해서 이제 좀 강화를 해왔는데요. 그런데 유엔의 경제 제재가 북한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이에 대한 연구한 보고서가 좀 나왔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국제사회의 제재가 강력하게 네, 실행된 지가 벌써 7년 또는 7년. 8년이 네, 흘렀습니다. 경제 제재가 북한 경제에 정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음, 이건 뭐 국제사회 큰 관심거리이기도 그렇죠. 네, 하고요. 아마 북한 주민들도 뭐 관심이 있을 예, 겁니다. 그런데 뭐 이것과 관련된 자세한 연구가 아직 많이 나오지는 음, 않은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북한 당국 같은 경우 북한 경제에 대한 통계 자료라든가 정보 이런 것을 제대로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뭐 그렇죠. 사실 예, 거의 제공하지 않는다고 봐야 될 것 네, 같아요. 그래서 정확한 연구가 이제 힘들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최근 국제 연구 기관과 일부 학자들이 여러 가지 자료를 뭐 구할 수 있는 자료 이런 음, 것들을 좀 이용해서 네. 대북 경제 제재가 북한 경제에 미친 영향을 간접적으로 추정해 볼 수 있는 아, 그런 네. 보고서를 내놓았습니다. 네, 추정한 그 연구 보고서다 이렇게 보면 네. 되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 연구자들의 연구 방법이 그동안 많은 연구가 있었겠지만 이 보통 경제 연구 방법과는 좀 차이가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 연구진은 대북 제재가 북한 경제에 미친 네. 영향 이것을 어떤 식으로 추정할까 고민이 많았던 것 같은데 네. 이번에 전문가들이 그동안 쌓아놓은 여러 가지 경제 관련 자료 일단 1차로 참고를 했던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는 북한이 밤이 되면 이제 위성에서 이렇게 북한을 사진을 찍으면 아, 불빛이 보일 거예요. 그렇죠. 네. 근데 어느 지역 어느 도시는 밝고 어느 지역은 어둡고 네. 뭐 이런 식의 이 밝기 정도가 있을 거예요. 아, 네네. 그것을 바탕으로 분석을 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경제 상황이 음. 좀 나으면 아무래도 밤에 조금 네. 더 밝고 안 좋으면 조금 더 어둡고 뭐 그렇겠죠. 네. 그런 것들을 이제 분석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역별 산업 구조에 따라서 이제 지역별로 예를 들면 공업이 발전한 지역, 네. 농업이 많은 지역 이런 게 있을 텐데 이 제재 영향을 받는 정도가 차이가 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국제사회에서 제재하는 품목과 관련된 산업이 있는 지역은 아무래도 타격을 많이 받을 거고 음. 그렇지 않은 지역은 뭐 큰 영향을 안 받을 네. 거고 이런 것들을 나름대로 이제 쭉 측정을 해서 제재가 미치는 영향을 막 다양한 방식으로 추정을 해낸 것이죠. 네. 산업연구원 같은 경우는 이 연구원이 만들어 놓은 북한의 그 기업 관련 자료 이런 것들도 이제 활용을 했다고 네. 합니다. 그래서 북한의 지역별 제조 또는 업종별 비중 이런 것을 이제 일일이 좀 계산을 했나 봐요. 음. 그리고 또 유엔에서 제공하는 국가별 무역 거래 정보, 그다음에 북한 제재 물품의 목록 이런 것들도 다 참고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제재에 영향을 받는 정도 이런 것을 네. 이제 다 일일이 계산해 가지고 네. 보고서에 발표는 해 놓았습니다. 뭐 어쨌든 지금 현재 이런 것들을 쭉 종합해 가지고 2013년 2019년까지 네. 북한의 지역별 제조업 생산량도 추정을 해냈습니다. 그래서 뭐 사실 완전히 똑같은 건 아닐 네. 거예요. 네. 뭐 자료를 본 건 아니니까. 그렇죠. 다만 네. 이런 나름대로의 자료를 종합해서 일단 추정치는 내놓았다는 겁니다. 네. 그동안 다양한 기관이나 또 연구소에서 북한 관련된 좀 경제 사정에 대한 그 연구 보고서들을 해마다 내왔는데 그런 자료들을 모아서 좀 분석을 좀 더 넓혔다라는 걸로 이해를 해도 될 것 네네. 같습니다. 네. 근데 그 흥미로운 게 그 위성 지도에서 북한의 그 불빛을 보고 네. 좀 그 부분을 경제 발전과 좀 연결시켜서 봤다라는 분석이 굉장히 그러네요. 흥미로운데요. 독특한 연구 방법이죠. 예. 워낙 자료가 없으니까 그렇죠. 그렇게라도 해서 네. 사실 이 연구하는 거죠. 한반도 네. 지도를 위성으로 본 그 전기 사정에 대한 그 이미지가 굉장히 유명한 게 하나 있지 않습니까? 사실 그렇죠. 예. 사실 그 사진이 아마 전 세계에 꽤 많은 사람들이 관심 가졌던 그렇죠. 사진 중에 예. 하나인데 밤에 이 한반도를 찍어 놓으면 네. 남쪽, 그다음에 중국, 그다음에 일본 쪽은 하얗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네. 불빛이 많기 그쵸. 때문에 네. 하얗게 보이는데 북한 지역만
검은색으로 보여요. 어둡죠. 불빛이 예.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예. 평양을 빼고 평양 그것도 아주 일부 지역만 빼고는 새카맣게 보이죠. 그쵸. 매우 인상적인데 그래도 어쨌든 그 사진으로나마 네. 분석해서 결과를 내놓았다고 합니다. 네, 추정을 해왔다라는 거네요. 이 연구 결과를 좀 알아보기 전에 이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북한을 좀 어떻게 제재를 해왔는지 좀 궁금한데요. 그동안 어떤 제재를 좀 해왔나요? 일단 대체로 유엔에서 북한을 제재하는 네. 이유는 그겁니다. 핵을 개발한다는 네, 겁니다. 그래서 핵 개발. 국제사회에서는 핵이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한 여러 네. 가지 제도와 규칙들이 있기 때문에 네. 북한이 핵 개발을 시작한 순간 유엔의 제재를 이제 음. 받게 되는 것이죠. 일단 그러니까 제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거 북한이 1차 핵실험했을 때입니다. 2006년 10월입니다. 네. 2차 핵실험 2009년 5월이었고 3차 핵실험이 2013년 3월에 있었는데 네. 이때 유엔에서는 이제 북한에 대한 제재를 시작하는데 네. 이 시기까지는 어떤 걸 제재했느냐? 일단 군사 무기를 사고 파는 거 못하게 했습니다. 네네. 그리고 또 하나 최고 지도자가 사치품 사고 파는 거. 아, 사치품이요. 네, 요것도 뭐 국제 사회에서는 제재를 네. 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보통 제재 품목이었어요. 그런데 예. 문제는 2016년 1월에 북한이 결국 거의 10년 넘게 네. 그동안 좀 뜸하다가 2016년 1월에 4차 핵실험합니다. 음. 이때 유엔에서 2270 결의안이라고 해가지고 음. 이걸 제재하겠다. 제재 결의안을 네. 통과시켰는데 여기에 뭐가 포함이 되느냐? 석탄, 철 수출을 금지합니다. 네. 그리고 북한에서 수입하는 것 가운데에는 항공유, 네. 뭐 이렇게 뭐 비행체에 쓰는 그쵸. 이런 기름 예, 같은 예. 거 이거 수입 금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경제 활동과 관련된 품목,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본격적으로 무기 말고 본격적으로 경제 제재를 시작하는 아, 것이 이때부터 시작했네요. 2016년이었습니다. 그리고 2016년 5월에 4개월 만에 북한이 5차 핵실험합니다. 네. 유엔에서 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그렇죠. 예. 2321 결의안 이때는 구리, 니켈 이런 거 수출 금지를 했고요. 네. 수입 품목에는 헬리콥터 수입을 아, 금지시켰습니다. 헬리콥터. 네. 자, 이런 식으로 재밌는 것은 이 결의안들은 예. 만장일치로 안전보장 만장일치로. 이사회에 만장일치로 채택됐다는 것도 중요합니다. 예. 그리고 2017년 그 다음에 8월에 이때는 미사일 발사를 이제 막 하기 시작하는데 무려 13번이나 했습니다. 네. 그래서 미사일도 사실은 핵을 실현하라는 무기이기 때문에 그렇죠. 국제사회 네. 핵개발 국가에게는 미사일 실험도 제재 사항에 포함돼요. 네. 그래서 2371 결의안이 통과되는데 이때 북한의 수산물 수출 금지했습니다. 아. 그리고 2017년 9월 북한에서 6차 핵실험하는데 유엔에서는 2375 결의안을 통과시켜서 이때는 직물 수출, 옷감 수출도 금지하고요. 그러네요. 예. 석유 가공품 수입 금지. 심지어 이때 해외 파견했던 노동자들 추가 파견도 중단시켰습니다. 그리고 2017년 12월에는 2397 결의안이라는 게 통과돼서 이때는 식품, 농산물, 기계 수출 금지했고요. 북한이 수입하는 기계, 차량, 금속 수입 다 금지했습니다. 이때부터 북한은 수출할 게 거의 없어졌고 그러네요. 예. 예, 수입할 것도 이제 점점 줄어드는 이런 상황이 된 것이죠. 네. 2016년부터는 좀 본격적으로 민생과 관련된 경제 제재가 시작됐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네, 그런데 연구 보고서는 이 유엔의 대북 제재가 북한 경제에 좀 어떻게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있나요? 이 연구 보고서는 일단 대북 제재가 북한의 제조업 생산의 경우 네. 12.9% 감소시켰다. 아, 네. 그리고 큰데요. 예. 예, 북한 주민의 소득을 15% 정도 감소시켰다. 이렇게 아, 분석을 예. 했습니다. 아까 그런 여러 가지 자료들을 네. 종합해서 이렇게 추정치를 내놓았고요. 두 번째, 북한의 모든 수입과 수출을 차단하는 극단적 제재가 가해지는 상황을 가정해서 분석을 해보니 북한의 제조업 생산량은 종합해보니 43% 줄어든 것 같다. 앞으로 43%까지 감소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 전망까지 하고 있습니다. 거의 반토막이네요. 네. 그리고 또 무역 제재 영향으로 평양을 제외한 5개 대도시 신의주, 원산, 회령, 함흥, 뭐 곽산 등 여기 장마당에서 판매되는 수입 금지 상품 가격이 평균 38% 정도 올랐다. 네. 이렇게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물론 평양 같은 경우는 급격한 가격 상승이 관찰되진 않았지만 이것은 경제
제재로 인한 피해는 크지만 북한 당국이 이 음. 가격을 일부러 통제했기 때문에 네. 가격이 급격히 오르거나 네. 떨어지는 것을 통제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러나 경제에 받은 영향은 네. 매우 크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는 거죠. 이제 제재를 하면 아무래도 주민들의 그 물가라든가 이런 것들이 타격이 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보고서가 좀 어떤 의미가 좀 있을까요? 경영대학 교수로 있는 김지희 교수는 뭐 이렇게 네. 평가를 했습니다. 이번 연구는 무역 제재가 북한 경제에 미친 영향을 나름대로 어쨌든 비교적 신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네. 정보들을 통해서 추정을 했다는 거고요. 또 제재의 경제적 영향을 분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론을 제시했다는 점도 음. 의미가 있지 않겠냐 이렇게 네. 평가했어요. 그러니까 북한처럼 통계 자료, 그쵸. 그러니까 정보 자체가 거의 뭐 공개되지 않는 나라에서는 이런 식의 방법을 가지고도 어느 정도는 실상을 이해할 수 있지 네. 않겠느냐 이런 평가인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국제사회 제재 때문에 이 북한 경제가 좀 매우 어려운 상황에 좀 내몰려 있는데요. 국제사회와 주변국의 이 최근 제재를 좀 더 강화를 했다 이런 소식도 있지 않습니까? 지난 11월 21일 날 북한이 평안북도 철산군 네. 동창리에서 서해 방향을 향해서 위성 네. 발사했습니다. 천리마 1호 로켓이 발사가 그렇죠. 됐는데요. 이것 때문에 일단 한국 정부는 곧바로 12월 1일 네. 위성 개발과 물자 조달, 탄도미사일 연구 개발 이런 것과 관련돼서 어떤 역할을 한 북한 사람들 11명을 제재했습니다. 네. 그리고 천리마 1형 발사를 주도한 국가항공우주기술 총국 관계자 4명, 총국 부국장 리철주, 그다음에 소속 인사 김인범, 고관영, 최명수 등 이런 네. 사람들을 제재 명단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룡성기계연합기업소 네. 지배인 강선도 제재 목록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탄도미사일 연구개발 운용에 참여한 김용환 727 연구소장, 최일환, 최명철 군수공업부 부부장, 김춘교 인민군 중장, 최병환 태성기계 종합 공장 지배인, 네. 그리고 진수남 주 러시아 북한 대사관 무역 서기관을 제재 명단에 올렸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추가 제재를 계속해서 네. 그러니까 각 나라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네. 북한에서 무기 시험을 하는 순간 어쨌든 국제 사회의 핵 확산 또는 또 무기 실험 이런 것에 대한 금지 규칙을 어기는 순간 제재는 계속해서 늘고 있는 것이죠. 네. 그동안 국가에 대한 제재 또 기업소에 대한 제재가 있었는데 이제는 그 실제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개인에 대한 제재도 좀 강화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네네. 한국 외에 또 이렇게 추가 제재를 시작한 또 다른 나라도 있다고 들었는데요. 뭐 미국 네. 재무부도 똑같이 네. 이렇게 제재를 시작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 밖에 중국, 러시아를 제외한 유럽 국가들도 네. 제재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도 뭐 개인 5명, 단체 4개 제재했고요. 호주도 개인 7명, 단체 1개 단체 각각 제재를 시작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제재가 추가될수록 북한 경제는 조금 더 어려워지겠죠. 그렇죠. 예. 네. 네, 국제사회에서 북한에 대한 이런 대북 제재 반대하는 나라도 있을지 궁금한데요. 제가 아까 쭉 설명드린 2017년까지 본격적으로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를 했던 유엔의 여러 결의안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때 유엔 결의안은 보통 안전보장 이사회 회원 국가들이 이제 네. 결의안을 채택하게 되는데 그 당시까지는 다 만장일치로 채택이 음, 됐습니다. 네. 그런데 변화가 조금씩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런가요? 언제부터냐? 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때입니다. 네. 그리고 중국과 미국 사이의 무역 갈등이 점점 심해지던 예. 때입니다. 이때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러시아와 중국도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 상임이사국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 전까지는 이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에 만장일치로 다 동의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전쟁 이후에는 러시아와 중국이 대북 제재에 소극적이거나 네. 때로는 반대하는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특히 러시아 같은 경우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에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서방 국가들이 강력한 제재를 본인도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지금 현재. 그래서 어찌 보면 약간 북한과 비슷한 상황에 지금 내몰려 있는 이런 그러네요. 상황이기 네. 때문에 지금은 몇 달 전에 아까 얘기했던 것은 네. 막 그 여러 나라들이 제재 네. 시작했다고 그랬잖아요. 러시아는 제재 반대했습니다. 반대했습니까? 야.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활용해서 네. 아마 북한 정부도 계속해서 국제사회가 금지하거나 또는 규칙에 위반되는 군사 도발이라든가 핵시험 개발 계속할 것 같습니다. 네.
미국과 중국의 사이가 틀어지고 또 미국과 러시아의 사이가 틀어지고 또 전쟁이 있을 경우에 어쩌면 북한에게는 좀 더 이득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재가 가해질수록 실제 민생 경제는 점점 더 나빠지기 때문에 북한 정부 당국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쓰기를 좀 기대를 해봅니다. 지금까지 대북 제재가 경제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네, 다음 이야기입니다. 얼마 전 전국 어머니 대회가 11년 만에 열렸다면서요? 네, 제5차 전국 네. 어머니 대회가 평양에서 예. 11년 만에 열렸어요. 네. 이 자리에서 김정은 총비서가 연설했는데요. 음. 제목이 가정과 사회 앞에 지닌 어머니의 본분에 대하여 네. 뭐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 연설 내용을 조금 몇 군데 네. 제 좀 솔직히 개인적으로 거슬리는 대목이 네. 몇 군데 있어서 예. 좀 말꼬리 잡기 하려고 네. 나왔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현실 속에서 고생하고 있는 어머님들 속마음을 좀 제가 대신 좀 이렇게 표현해 주려고 합니다. 네. 예, 기대가 됩니다. 그 연설 가운데 첫 번째로 좀 이야기해 볼 내용은 좀 어떤 것이 있나요? 연설 내용 중에 이제 눈에 띄는 게 네. 지난 10년 동안 다른 나라 여성들 같으면 며칠도 못 견딜 엄혹한 시련을 네. 수십 년이나 견디어내면서 아, 한때의 변심도 없이 당 정책을 지지해주고 아들 딸들이 축혀든 신념의 총대를 억척같이 받쳐주었으며 온 나라 애국운동의 불길을 거세차게 지펴올린 어머니들이 없었다면 우리가 그처럼 마음 든든히 국력 강화의 길을 멈춤없이 줄기차게 걸어올 수 없었을 것이다는 식으로 아, 어머니들의 역할을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뭐 저는 이 그러네요. 자체는 뭐 좋다고 봅니다. 네. 다만 제가 말꼬리 잡고 싶은 대목은 이런 네. 거예요. 엄혹한 시련. 네. 다른 나라 여성들 같으면 며칠도 못 견딜 정도로 엄혹한 시련이 있었다. 네. 그걸 수십 년이나 견뎌냈다. 이 내용인데요. 엄혹한 시련이라는 걸 알고 있다는 게 저는 놀라웠어요. 그렇죠. 누가 만들었는지. 그거의 문제죠. 그렇죠. 시련을 겪고 있다는 거 알고 있고 엄혹한 시련이라고 단 며칠도 못 견딜 정도의 예. 심한 시련이라고 하는 그 시련 속으로 우리 어머니와 인민들을 누가 내몰았는가가 저는 이제 눈에 거슬리는 그렇죠. 거예요. 당과 최고 지도자가 그렇게 한 것은 아니지. 네. 보통 나라들은 이런 시련에 도달하지 않죠. 대부분의 그렇죠. 나라들은 네. 단 며칠도 못 견딜 정도의 엄혹한 시련을 겪지 않아요. 대부분의 나라들은. 네. 근데 북한은 지금 그런 나라가 됐다는 거 아니에요? 누구 책임입니까? 음. 그 나라를 영도하고 있는 그렇죠. 최고 지도자와 네. 당의 무능함 때문은 아닌 건가요? 예. 또 하나 그 제일 밑에 보면 국력 강화의 길을 멈춤 없이 줄기차게 걸어올 수 없었을 것이다. 어머니들 없었다면 이 네. 얘기를 했는데 네. 국력 강화의 길을 멈춤 없이 걸어왔다는 거네요. 제가 말꼬리 잡아보자면 네. 지금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가 여러 나라 있는데 네. 인민 한 사람당 1년 총소득을 계산해 보죠. 북한은 아직 공개 안 됐기 때문에 네. 정확한 액수는 사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국제사회에서 전문가들이 추정하기로는 적으면 한 6,000달러, 많으면 1,000달러, 뭐 네. 3,000달러쯤 될 거라고 추정하는 전문가도 있습니다. 다 계산해도 이 정도 수준이면 어느 정도냐면 현재 세계 1인당 소득 기준으로는 네. 160위 또는 180위 정도 수준으로 추정이 됩니다. 네. 그럼 남조선 한번 볼까요? 남조선은 43,000달러 정도 됩니다. 예. 세계 한 24위 정도 돼요. 격차가 어마어마하게 납니다. 자, 국력 강화의 네. 길을 멈춤없이 달려왔다고 했는데 예. 어떻게 어디에 국력이 강화된 건가요? 네. 저는 이 대목을 예. 보면서 정말 이게 너무나 안타깝구나 예.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국력 강화의 길을 멈춤없이 해왔지만 인민들의 경제는 세계 하위 수준이니까 국력 강화라기보다는 군사력 바탕화에 치중한 것 같습니다. 예, 어머니들은 자기가 준 육체적 생명보다 당에서 준 정치적 생명이 더 귀중하며 누리는 삶보다 바치는 삶이 더 값이 있었다는 것을 자기의 모범으로 가르쳤다는 이런 내용도 있는데요. 이런 것도 한번 말씀하실 게 있으신가요? 지금 제가 좀 드는 게 육체적 생명, 정치적 생명 이 예. 문제예요. 사실 이제 북한에서는 육체적 생명보다 정치적 생명이 더 귀하다 여러 가지 얘기를 지금 그쵸, 합니다만 저는 솔직하게 황장엽 선생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이런 예. 말씀하시더라고요. 예. 그 정치적 생명을 철학적으로 이렇게 예. 정리하신 황장엽 선생님 무슨 얘기를 솔직하게 하셨냐면 솔직히 얘기하면
나라에 대한 사랑 얘기하고 인류에 대한 사랑 얘기하지만 가족에 대한 사랑보다 더 자연스럽고 귀한 사랑을 솔직히 아직 인류는 만들어내지 못했다. 이렇게 네.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예. 자신을 귀하게 여기고 자신을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은 가족을 귀하게 여기거나 사랑하기 어려울 거예요. 그렇죠. 예. 그리고 가족을 귀하게 여기고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은 인민이나 나라를 귀하게 여기고 사랑할 줄 모르는 겁니다. 자신은 천대하고 음. 자신은 그냥 무조건 헌신적 같이 여기면서 자기 주변 사람들을 사랑하고 귀하게 여길 줄 안다? 그건 냉정히 돌아보세요. 그렇죠. 그것은 위선이고요. 네. 그런 사람은 진실로 사랑하는 법도 잘 모를 음. 겁니다. 네. 그래서 연말에 우리 수신 제가 후에 치국평천하라는 말 있잖아요. 네. 자기를 갈고 닦고 자신을 믿고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진심으로 사랑의 본질을 아는 거죠. 네. 그런 사람이 하는 애국, 그런 사람이 하는 인류에 대한 사랑이 진짜 진실되고 또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아는 사랑인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황 선생님이 제가 하셨어요. 네. 네. 자, 인민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이런 얘기 전 좋다는 거예요. 네. 다만 독재 국가의 지도자와 정부도 맨날 하는 얘기. 오히려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지도자보다 이 독재 국가의 지도자와 정부가 인민에 대한 사랑, 인류에 대한 네. 사랑 이야기를 더 많이 합니다. 예. 더 많이. 왜냐? 누리는 삶보다 바치는 삶이 더 값있다. 이런 말을 왜 더 많이 하느냐? 그들이 노력, 그들의 재능, 네. 그들의 열정 이런 것을 빼앗기 위한 논리와 명분은 아닌지 저는 그걸 의심해봐요. 많은 독재 국가들은 실제로 그렇게 합니다. 네. 그렇죠. 헌신과 희생을 강조하면서 사실은 그들의 노력의 대가를 그들에게 주지 않아요. 네. 독재자가 그냥 오롯이 네. 자기가 갖죠. 이것을 우리는 보통 착취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근데 네. 어쨌든 북한 당과 사회는 지난 70년간 그런 모습을 보여온 것이 아니냐. 특히 연설 속에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자식이 귀할수록 자식을 사랑할수록 네. 자식을 어렵고 힘든 초소와 일터로 떠밀어야 한다. 이게 정말 진심인지 진심인지. 그러게 말이죠. 저는 가장 힘든 초소와 일터에 누가 있어야 되냐고 생각하냐면 최고 지도자와 네. 당 최고 관료들이 거기에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모범을 보여야죠. 어머니들과 그 가난한 자식들이 거기 가는 게 아니고 네. 최고 지도자가 가야죠. 네. 네. 맞습니다.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 당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이 주요 정책들도 어머니들을 위한 사업이다 뭐 이렇게 강조를 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연설에서 직접 언급을 했습니다. 사람들의 생활에서 제일 필수적인 요구가 예. 식의주다 이렇게 네. 말을 하면서 우리 당의 새시대 농촌혁명 강령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은 가까운 앞날에 인민들의 먹는 문제, 식량 문제를 완전히 지속적으로 해결하는 동시에 세계적인 라쿠성의 대명사로 되었던 농촌을 현대적으로 개변시키는 역사적인 위협 뭐 이런 걸 하겠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아이들과 식구들에게 항상 맛 좋고 영양가 높은 음식을 차려주고 싶어하는 어머니들의 소원을 풀어주기 위한 네. 대대적인 사업을 벌이고 있다 네. 이렇게 막 강조를 했습니다. 뭐 그래서 뭐 온실 농장 건설, 벼밀 위주 농사로 전환하겠다, 간척 사업 잘해서 쌀을 예. 막 풍족하게 먹이겠다 이런 얘기를 막 늘어놨어요. 네. 제가 이걸 가만히 보면서 이 연설을 뒤집어 보면 어떤 거냐면 북한은 아직도 인민에게 흰쌀밥을 배불리 먹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고백한 거예요. 그렇죠. 네. 제일 필수적인 요구가 식우주인데 식우주도 제대로 풀지 못했다는 것을 사실 고백한 거죠. 네. 그것도 지난 80년간. 그러게요. 당과 인민이 한 몸 한 뜻이 돼서 전 세계 최고의 수령 위대한 지도자를 모시고 최선을 다해서 혁명국 건설을 해왔는데 아직 그 문제 해결을 하나 못했어요. 저는 그래서 말꼬리를 잡고 싶은 거죠. 네. 지난 80년간 온 인민이 다 헌신 희생했는데 특히 어머니들이 앞장서서 네. 최고 지도자와 당은 무엇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인민의 생활에 필수적인 식우주 문제도 제대로 풀지 못했고 어머니들의 소원인 항상 맛 좋고 영양가 높은 음식을 아이들에게 차려주지도 못한 건 아닌가요? 그렇죠. 이 연설을 보니. 네. 김정은 비서가 어머니 대회에서 한 연설에 대한 이야기로 이광백 대표님과 여러 가지 말씀을 좀 나눠봤는데요. 김정은 위원장이 계속 이야기하는 뭐 국력 강화, 뭐 어머니들의 역할이 있었다 이런 이야기는 사실 레토릭이긴 한데요. 뭐 이야기는 좋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인민들 또 어머니들의 삶이 좀 나아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제발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국민통일방송 데일리 NK 이광백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